2025년 6월 24일 화요일 낮 12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25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제 주변에서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유튜브로 이제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시간별로 국내외에서 뉴스가 엄청 쏟아집니다. 엄청 쏟아집니다. 쏟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유튜브를 하는 그 순간에도 막 정보가 막 쏟아지니까 좀 많은 것을 좀 듣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또 하지 못하고 이래서 한 며칠 이렇게 늦춰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께서 6월 4일날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 취임하시고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고 오늘이 24일이니까 정확하게 20일 됐죠.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정해져야 국무총리가 이제 장관을 이렇게 제청을 해 이러니까 하는데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금 현재 오늘 청문회를 지금 현재 이 시각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이틀 이렇게 지금 오늘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내일까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장관을 이렇게 제청을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맞을 거예요. 국무회의는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해가지고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21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아마 국무총리는 김민석 후보자가 아마 무난히 될 것 같아요.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이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받는 세비가 한 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한 5억 원에 이제 이렇게 봉급을 받았는데 지출은 13억이다. 그래 8억은 어디서 나느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이제 의혹을 이제 이렇게 제시하면서 김민석 이제 국무총리 후보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내가 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해명을 하고 있겠죠.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경조사가 좀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재혼을 할 때 좀 부조를 받은 것이 있고, 그리고 자기 이제 재혼해가지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부조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책을 출판해가지고 책 출판하면 거기도 또 후원금이 좀 들어오는가 봐요. 아마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무난히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너무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이거 청문회는 우리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도 전에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청문회는 이거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할지 모르지만은 뭐 미국을 꼭 따라가는 법은 없거든. 우리는 미국은 한다 그래도 우리는 없애버린다 이래야 된다고.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은 모세 같은 사람이 제명이 뭐냐 하면은 모세는 제명이 살인입니다. 살인. 그 벽돌로 사람을 쳐주겠다고. 그런데 뭐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40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이지 그 양떼를 키우면서 뭐 반성도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을 죽인 거는 큰 죄죠. 십계명에 그거 있잖아. 사람 죽이지 말라고. 자기는 살려고 하는데 말이지 타인의 그 생명을 앗아가면서 자기가 산다고 있을 수가 있나 그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을 만약에 이제 쓰려고 하면 그 뒤에 자기가 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아라비아 이집트의 그 왕자 신분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그 공부를 그 당시로서는 가장 최고의 공부를 배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 한순간에 말이지 사람을 죽이고 그냥 도망을 간 거지. 40년 동안.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성격 다 죽이고 옛날에 그냥 발갈했던 그런 성격을 다 죽이고 80살에 이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렇게 탈출시키는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모세 같은 사람. 그러면 지금 청문회 하면은 그런 사람 안 됩니다. 안 그래도 터집 닫기를 뭐라도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주진우 기자라고 있잖아요. 주진우 국회의원 있잖아요. 해운대 국회의원. 이분은 자기는 재산이 70억이라 자기 아들이 나이가 얼마 되나 한 20살쯤 되는가. 그런데 7억이 있다. 그런 걸 남의 눈에 뒷걸음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안 보는 그런 게 하면 안 되지. 여하튼 뭐라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냥 이재명 정부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끄집어 땡기가지고 말이지. 오늘 보니까 부정선거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공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21대 이제 대선이 있었을 때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론조사를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가짜배기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짜배기로 하면은 얼마 안 가서 도태돼버려요. 한 번은 어쩌다가 무구 줄릴지는 모르지만은,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회사가, 여론조사 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지. 여론조사가 있다고. 우리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언제나 이재명 씨가 앞섰어요. 김어준 씨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어준 씨의 좋은 점은 시천하지장하고 사천하지단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김어준 씨가 좋은 장점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한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그렇고 또 딴 데서도 그렇고 모든 걸 종합해 볼 때에 이재명 씨가 월등히 앞섰다고. 김문수보다 한 10%, 15% 앞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됐는데 그걸 또 가부정선거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 좀 진짜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아니, 그런 사람들 눈에는 막 어차피 하는 가령 이재명 씨를 끄집어 내리려 하니까 그 뭐야 김민석이도 막 끄집어 내리려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지. 그런데다가 뭐 살인까지 했다 그러면 와이고 뭐 이래가지고 막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와이고 이거는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그 모세는 그러면 모세는 제명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청문회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하든지 뭐 독일에서 하든지 간에 그거는 그 나라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하면 되는 거다 말이야. 즉 과거에 어떻든지 간에 지금 현재가 말이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그 잘못된 점을 계속 뭐 하면은 그거는 안 되지. 그러나 과거에 그런 일이 좀 험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사람이 180도 달라져가지고 말이지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됐었을 때는 그 과거는 불문에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출중하면 모세 같은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허경영 신인님 말씀대로 청문회는 없애버려야 돼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쓴단 말이야. 그 아무 또나게나 쓰겠느냐고. 나라를 잘 되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마음인데 그 대통령의 마음이 저 사람을 딱 쓰면 되겠다 싶을 때는 청문회 필요 없어. 무슨 놈의 청문회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말이지 그 국력을 낭비시키느냐고. 엄격하게 할 때는 조사는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말이지. 지금 어차피 또 그 야당에서 반대를 해도 장관은 얼마든지 통과가 다 되잖아.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지. 자기가 그 장관 통과 국회에서 그냥 통과 안 된 사람도 거의 다 자기가 장관을 다 앉혔다고. 그러니까 그 청문회는 필요 없어요. 오늘 그 청문회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넘어가 버린데. 그리고 국무위원은 대통령 한 사람, 국무총리 한 사람, 그리고 장관이 19사람이더라고, 19사람. 근데 어제 이제 11사람 발표를 하고, 지금 8사람은 아직 못하고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한 사람 중에 이제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이라고, 옛날에 통일부 장관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됐고, 국방부 장관이 또 이제 됐고,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원, 국방위에 이제 한 5선 의원이 임규백인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나머지 이제 8사람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은 나는 법무부 장관이 아주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기획원 장관,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 될까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이 이제 있고, 하여튼 이런 분이 누가 될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아래 6월 22일 날 일요일 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한 11시쯤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란의 핵 시설이 있는가 봐요. 3군데가 있는데,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런 3군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B2 스텔스기가 이제 가서 말이지,
그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그 폭탄이 있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14발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완전히 핵 만드는 이제 핵무기 만드는 그 공장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킨 것 같아요. 오늘 24일이니까 어제 아래 22일 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란 보고 한국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란에서는 안 그러죠. 한국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 자식이 돌았나 임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바로 이제 이란에서 뭐 미사일을 또 이스라엘을 날리고 말이지. 이러니까 또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그 이란 영해니까 거기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막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유가가 그 석유가 원유가 이제 그것을 통과해서 오니까 원유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동에 거기 미 공군 기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이란에서 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아침 7시 돼가지고 말이지 뭐 휴전이 된 것 같아요. 휴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휴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979년도에 이란에서 이제 팔레비가 쫓겨가고 호메이니가 들어와서 한 10년간 신정 정치를 하고 호메이니가 죽고 하메네이라고 1939년생인데 원래 87살 난 이분이 이제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예요. 이분이 36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해 나왔는데 하여튼 간에 뭐 지금 휴전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내막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뭐 이제 우리나라 정치 현황도 그렇거든요. 그 이재명 정부를 두고 이제 정확하게 보시는 분도 있고 좀 빼딱하게 보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잘못 본단 말이야. 내가 앞만 봐도 그거는 잘못 보는 거예요. 부정선거라든지 뭐 이재명 씨 뭐 대장동 사건이다 또 쌍방울 사건이다 이런 거는 이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는 그거는 앞만 봐도 그건 잘못된 거거든. 이재명 씨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듯이 이제 각종 우리가 유튜버로서 많은 정보를 이제 접하는데 거기서 잘못된 정보를 보면은 그거 좀 곤란하거든. 그래서 나는 뭐 박창종 씨라든지 고성국 씨, 뭐 이봉규 씨, 뭐 신의 한수 뭐 이런 거는 잘 안 봅니다. 내한테는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요. 여하튼 그러나 이제 세계의 흐름도 그 평론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해주는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세상 돌아보기 이 유튜브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볼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네타냐후하고 우크라이나의 이제 대통령 젤렌스키는 아마 사라질 것 같아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모든 것이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리가 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두 사람은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서 남은 힘을 이쪽으로 우리 한반도 쪽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면서 러시아와 한국, 남북한을 합친 거예요. 러시아, 한국, 남북한, 러시아, 남북한, 그리고 미국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거는 내가 전에부터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월달이 다 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7, 8, 9 요 사이에 올 가을에 그 에이펙이 10월 말 11월 초라 그러는데 내가 못 찾아봐서 미안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트럼프가 북한을 방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선언과 나아가서는 평화협정을 맺는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도 다시 이제 정동영 씨가 이제 됐고, 거기에 모든 것이 맞춰져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7월 7일이 이제 소서고 7월 22일이 대선인데 아마 7월 22일 날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첫 재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교수가 나와가지고 허경영 우리 이제 신인님을 두고 종교 사기꾼이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가 무슨 재림 예수냐, 너가 무슨 창조주냐, 이런 식으로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더라고, 모 교수가. 그래가지고 전에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을 이었다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은 게 있으니까 2년은 반드시 징역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거는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 맞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비밀 보좌관이 맞잖아요. 맞는데 그것을 판결을 그래 하면 판결이 잘못된 거라고. 자, 근데 이 모든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백궁에서 이제 뜻이 있으니까 이제 이래 한 건데,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1심 판결에서 바로 무죄로 이제 아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절에서는 천도제 같은 거 하는데도 최하 500만원 이렇게 해요. 5천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의 평안을 받고 위안을 받으면은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그리고 엄연하게 이제 그 정부로부터 그 사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또 세금을 또 안 내도 되는데 또 내고, 그러니까 그 경기 북부경찰서 그 형사들 눈에는 진짜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부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단 말이에요. 부처가 아니면은 전부 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필비정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어떤 그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혹자는 허경영 이제 우리 시민님께서 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 잘못된 거지. 내가 누구냐고. 내 같은 경우는 허경영 이제 우리 신임을 만나기 전에 허경영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몰랐어요. 2007년도까지는 허경영 허자도 나는 몰랐다고. 2007년도 17대 대통령 후보가 있기 전까지는 나는 허경영 희엇도 몰랐다고요. 이런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때에 이미 나는 이 지구상에 기독교인들 있잖아. 기독교인 중에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만 가지고서도 이 세계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 가지고서도 이 세계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다고. 세계를 초종교로서 세계를 통일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다 확신한 거거든. 그러니까 기독교로도 세계 통일이 안 되고 불교로서도 안 되고 나는 그 강정산의 가르침으로 이 세계가 통일될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강정산은. 그런데 그것도 이제 결국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이야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허경영 시민님을 내가 이제 강의를 들었다고. 우성제야라고. 그런 아주 내 같은 경우는 아주 기반이 탄탄해요. 그러니까 허경영 시민님께서 지금 일시적으로 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나는 그게 아무리지도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바로 풀려나오는 거예요. 자, 시간이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렸네.